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한 맥OS 벤츄라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기존에 좀 몰랐던 그런 신기능들도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맥OS 벤츄라가 정식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제법 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세한 변화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여러가지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신기능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기능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번 맥OS 벤츄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품들에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2017년 이전 제품들은 지원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원래 굉장히 긴 업데이트를 제공하던 애플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제약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어 센터를 누르면 바로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이제부터는 스테이지 매니저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일한데요. 하지만 앱을 키게 되면 왼편에 작게 탭처럼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가지 앱들을 키면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화면을 최대한 늘려보면 이렇게 아까 보였던 탭들이 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보면 또 이렇게 탭들이 다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리저리 써보니까 생각보다는 유용했습니다. 특히 맥북처럼 화면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나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작업을 할 때 메인으로는 이제 아이맥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아이맥은 아무래도 화면이 좀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듀얼 모니터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할 때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북처럼 좀 화면이 작은 이런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공간에 되게 부족함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이런 맥북에서 좀 활용을 잘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특히 쓰면서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하나씩만 띄워두고 작업을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그룹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로 좀 편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샵이랑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걸 띄워놓고 작업을 했고요. 또 다른 창에서는 유튜브와 메모 앱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효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분명히 잘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는 거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클린 마이 맥 X라는 앱입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앱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어요.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클린 마이 맥 X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맥을 정리해주고 최적화시켜줘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앱을 열어보면 굉장히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크 파일이랑 안 쓰는 앱들을 찾아주는 스마트 스캔 기능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맥에서는 이제 앱 같은 거를 지울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클린 마이 맥 X에서 앱을 지우면 굉장히 간편하고 깔끔하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멀웨어 제거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 버전은 이렇게 상단에 있는 상태바를 클릭해주면 현재 맥의 온도나 CPU 그리고 램의 상태 같은 것들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맥이 어떤 상태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페이스타임입니다. 이번에 페이스타임에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했던 애플 이벤트 기억하시나요? 이 새로 나온 이 기능을 소개할 때 아이폰을 이렇게 맥북 위에다가 얹어서 이걸 시연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기능이 이제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거치대는 벨킨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실물로 가지고 있진 않아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후면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아이폰 카메라로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드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단 바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디오 효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센터 스테이지, 인물 모드, 그리고 스튜디오 라이트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센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옆에 사람이 더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고요. 인물 모드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뒤에 있는 부분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인물이 좀 더
강조되게 나오는 기능입니다. 스튜디오 라이트는 뒷배경을 좀 더 어둡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아무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맥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가장 최신 맥북이라고 해도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덜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폰을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걸로 카메라를 이용하다 보면 화질에서는 훨씬 더 좋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데스크 뷰라는 이제 그런 모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감샷이라고 알죠? 이렇게 위에서 딱 아래로 찍는 그런 이제 유튜브 보시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샷들을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랑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폰의 초광각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쓸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급한 대로 필요한 장면을 공유하기에는 적당한 기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라 왜곡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애플 이벤트 영상에서 나온 것만큼 촬영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전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향후 조금 다듬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앱 2개가 생기는데요. 바로 날씨 앱과 시계 앱입니다. 실행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늘상 보던 그 앱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 날씨 앱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OS 16에서도 추가가 되었죠.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닌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 원래 있던 앱인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생긴 앱이더라고요. 날씨 앱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보기가 좋았어요. 왼쪽 탭에는 내가 추가해 놓은 전 세계 도시들 리스트가 있고 그냥 한눈에 딱 봐도 현재 날씨가 어떤지 바로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 앱 같은 경우도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톱워치와 세계시간, 알람, 타이머까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앱이 새롭게 추가된 건 좋았지만 좀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팟라이트 기능을 정말 자주 활용하시는데요. 이건 일종의 전체 검색창이라고 보셔도 되죠. 가령 급하게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아야 할 때, 이럴 때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부분에서 이 스팟라이트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사진 검색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아이폰에 사진이 정말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뭐 가끔 이제 아이클라우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가 몇만 장이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가끔 꼭 찾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 사진이 찾고 싶다, 뭐 아니면 내가 어디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싶다. 이게 이제는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엄청 스마트하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고양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고양이를 검색해 보니까 아래로 쭉 내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이 딱 필터링 돼서 나온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 한 개만으로도 이 스마트한 알고리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찾아줍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단순히 고양이만 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건 거진 다 찾아줍니다. 이 기능이 생각보다 엄청 유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설정으로 가보면 기존과는 메뉴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아이콘이 쫙 있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아이폰스럽게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메뉴 탭이 왼쪽에 딱 있고 오른쪽에는 상세 설정이 있는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게 보기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는 구성도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배경화면을 가보면 기존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아래 트랙패드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직관적이면서 기존 iOS 메뉴 스타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지만 저는 일체감 있는 이 모습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macOS 벤츄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뭐 여러가지 기능 중에 좀 그래도 굵직굵직하고 좀 신선하고 좀 괜찮은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좀 모아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로운 macOS 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